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데이트 폭력의 원인 편이지만 사실 원인이랄 게 없습니다. 무조건 가해를 한 사람이 잘못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트라우마로 시달리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마치 뭔가 책임이 있고 원인인 것처럼 돌려질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에 먼저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최소한 예방하고 그런 피해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살펴볼 수 있는 요인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중심으로 원인 두 가지를 전개해 나가 볼 테니까 이 점 유념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쉼표를 찍어드리는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오늘은 지지대가 보이질 않아서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하는데요. 좀 영상이 흔들린다면 양해 부탁드릴게요. 데이트 폭력 얘기를 해볼까 해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폭력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물리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 그리고 권력형 폭력이 있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종류에 따라서 일어나는 양상도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대체로 이런 폭력에 노출이 되기 쉽고 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서 가지로 짚어가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터널 비전이 생기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경험들을 극대화시키는 이상화하게 되는 상황이 그 가해자의 폭력적인 요소, 불건강한 요소를 포착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시간이 걸리게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별을 할 때 마음이 힘든 이유가 물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쪽에 더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지만 그 사람과 나눴던 좋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괴로운 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 재결합을 할 때 그 긍정적인 경험을 극대화시켜서 맞아, 다시 우리 해봐야겠다 라고 손을 뻗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헤어졌을 때 결정적인 계기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였잖아요. 데이트 폭력에 취약해지게 되는 피해자 측면의 요소만 살펴봤을 때 가해자에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가엽고 또 고마운 면이 있고 그도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건강한지를 봤을 때 분명히 건강하지 않음에도 계속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내가 그의 그런 아픈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겠다라는 이상이 생기게 돼요. 그 환상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대응하기 힘들어지거든요. 또 이것과 조금은 연관되어 있는 두 번째 원인을 살펴보자면 가해자의 폭력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동결 반응이 생겨서 더 위축되고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폭력의 형태에서 피해자들은 내가 이 상황을 알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보복할 것이다, 나를 쫓아와서 때릴 것이다, 가만히 나를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굉장한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은 도망갈 수도 있고 꼼짝 얼어붙기도 하고 직접 파이트를 하자, 싸우자라고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전형적으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보다 더 힘을 가진 상대가 있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동결되기가 굉장히 쉽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옆에서 내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두려움에 의해서 굉장히 굳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또 스톡홀름 증후군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분명 가해를 했는데 가스라이팅이나 길들여지는 거 등의 원인으로 그 터널 비전이 생기고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권력형 데이트 폭력의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될 때 내가 더 이상은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생계를 빼앗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조차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을 때는 그 상황조차 나가기가 아주 어려워요. 따라서 전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고요. 알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끄집어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법적인 보호가, 사회적인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 자살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주체적인 그 사람의 최후의 선택이었다고 보는 관점을 바꾸자는 논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인 것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구조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뭔가 1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직장을 잃으면 완전히 사회적인 낙오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극심한 우울에 빠지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사회가 그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자라는 지금 분위기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다, 남들은 지금 믿어주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뭔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이런 작은 사인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회의 민감성도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또 성인지 감수성이 아직까지 좀 물론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별을 고했을 때, 또 갈등 상황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좀 자존감이 낮고 나를 건드렸다라는 거에 대한 복수심을,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감정들을 타인에게 투사해서 폭력으로,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가하는 것, 정말 낮은 정신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간접적인 여러 경험들을 살펴보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 가해자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부터 엄청난 트라우마에 쌓이게 되거든요.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데이트 폭력 관련 문의를 꼭 해보시고 상담을 찾으시고 좀 도움을 주위에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청을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도움을 알리는 사인을 알렸을 때 내가 2차 피해를 받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으실 때 꼭 상담사나 데이트 폭력 관련 센터를 찾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콘텐츠가 좋으셨고 또 다음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